3단계는 이게 문제 찍는 테크닉이라고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해본 놈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푸는 것은 표출 능력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3박자를 갖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해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리된 지식을 하임없이 반복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건 숱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객관식 공부는요, 객관식 공부는 이론하고 그 다음 이 기출문제, 이 두 개를 항상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 쫙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문제 풀고, 이거 백해무익한 공부예요. 객관식 공부에서는 오늘 주제가 한 50페이지 정도 진도 나갔으면 그 범위까지 반드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 지식이 선명해지고, 기출문제라는 건 실전이잖아요. 전쟁터를 미리 땡겨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전쟁터를 알고 이 이론을 보게 되면 이게 훨씬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문제 풀고 이따위지도 하지 마시라고요. 객관식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 개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알겠어요? 그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요. 자료, 나눠준 자료.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강의 특징을 잠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에. 자, 먼저 합격 노하우 전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을 밟아본 사람만이 어떻게 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계속 수업 도중에 아마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시험은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라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그 요령을 빨리 터득해서 빨리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요. 그리고 제발 허황된 선전이나 광고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그러기엔 여러분들이 이미 최소한 대학까지 졸업했다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학원이 됐든 어느 강사가 됐든 간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강사를 택하셔가지고요, 빨리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다루는 게 시스템 학습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덕을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칠판 잠시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듣고 나면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팩트 중심의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중심으로만 쭉 접근해서 그런 건데, 모든 공부는 항상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영어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의 전체 시스템이 뭐예요? 그게 문법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죠? 팩트가 뭐예요? 단어잖아요. 이 단어와의 조합이 결론적으로 뭐죠? 문법으로 연결되는 거, 그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독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공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속에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 딱 듣고 나면 그 책의 전체 그림이 남아야 돼요. 그렇게 남지 않는 그 강의는요, 마치 우리가 논문을 읽고 나면 논문 전체 시스템이, 책에 잡힌 논문은 딱 읽고 나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와 똑같은 방법을 공부에 도입하셔야 됩니다. 강의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듣고 나면 깨끗이 사라지는 이유는 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시험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건 항상 전체 속에서 제가 그림이 딱딱 그려지게 된다니까요. 집 짓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딱 하고 나면 전체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논문은 이렇잖아요. 내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농부 제시하고 마지막에 내 말 맞죠?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행정법이 됐든 행정학이 됐든 무슨 과목이 됐든 건 항상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계 속에서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주 공부라고 막 시중에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해주로 강의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그게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까먹지를 않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팩트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팩트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강조하는 게, 이왕 공부하는 거 재밌게 하자줍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느끼시겠지만 이 법 과목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선입견적으로 여러분이 딱딱하다는 기분이 들게 될 텐데, 법도 참 재미있구나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분이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실용학문이 법학이에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요. 또 공직 가게 되더라도 이 법 가지고 여러분이 공무 수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 어떻게 현실에서 이게 작동하고 움직여 나가는가를 여러분 일상의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3가지 포인트입니다.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법 학습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선택 과목에 대한 개별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행정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했던 걸 총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공무원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공무원 수험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합리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결국은 빈 주머니만 남아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선택하셔가지고 똑바로 목표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공부가 됐든 2년 공부가 됐든 간에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어요. 수험생활 하면서 딴 생각 하여튼 1%라도 옆쪽으로 눈 돌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미쳐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수험생은 결론적으로 인간이 아닙니다. 합격하면 다시 더블 테크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수험생에 있는 동안만큼은 잘난 체도 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겸손하셔야 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다 밀고 오세요. 다 밀고, 여학생들 아침에 머리 감고 할 시간 없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남녀 구분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명심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공부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있잖아요. 전체 체계 시스템을 잘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모든 누구나 이 공무원 시험은 1년만 버티면 합격합니다. 1년만 버티면 합격하는데 제 경험책상 보니까 1년 지나면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런 인내력 없는 사람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념은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념을 불태우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능력까지 발휘돼가지고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30 넘어가지고 고작 3, 4년 만에 고시까지 통과했어요. 그때 다 말렸다니까요. 저 양력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고시 직렬 중에서도 가장 적게 뽑는 직렬이에요. 1년에 고작 5, 6명 뽑는 직렬이에요. 다 말렸다니까요. 폐인된다고. 그런데 이때 아니면 제가 언제 한번 도전해보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게 자기 나름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요,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합리적 선택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미래가 제대로 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공직은 괜찮아요. 이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화려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친구들은 공직 오지 마세요. 공직은 화려한 삶을 보장하는 데가 아니고요, 무난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공직에 잘렸다, 대단한 친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통과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나왔냐고요? 저는 제 나름의 또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목표된 대로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히 전략하고요, 행정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별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선택 과목에 대한,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